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이고요. 5월 15일 저녁입니다. 이제 12시가 넘어서 5월 16일 토요일로 넘어가는 늦은 밤입니다. 오늘 한올이 상당히 잘 버텨주다가 장 막판에 코스피 시장의 이 어마무시한 매도세를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 마감을 좀 했죠. 정말 근데 잘 버텼어요. 오후 내내 잘 버텼고, 진짜 이 코스피 하락이 너무 갑자기 극심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느닷없이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0.43%로 마감을 했습니다. 잘 버텼고요. 외국인 기관은 둘 다 오늘 들어왔네요. 연기금이 뭐 380주 가까이 귀엽게 매도를 했지만, 개인들은 또 나갔고요. 지금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글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익 난 건 일단 팔아보자 같아요. 수익 난 건 일단 팔아보자. 한올바이오파마도 수익이 많이 났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왜냐면 작년 이맘때쯤에 25,000원, 6,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한 70%, 80% 올라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는데 또 하락장이 오면 또 오를 땐 다 같이 안 오르다가 떨어지면 또 다 같이 떨어진다고. 한올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다 팔고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좀 밀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지금 좀 우리나라 국장이 오늘은 좀 안 좋았다. 이게 뭐 고점에 대한 조정인지 아니면 잠깐의 숨고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격적인 조정장이 들어가 봐야 조정장이었구나 아는 거지. 지금 당장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수익 난 건 좀 팔아보자. 라고 좀 오늘 많이 파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팔고 반도체 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상당히 그런 거다. 매수에 대한 심리 자체가 많이 꺾였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지금 이뮤노반트도 조금 빠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2.9%, 28.1달러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이뮤노반트는 그래도 아직 고점에서 잘 놀고 있어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5월 20날이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8시, 9시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실적 발표 나오는 것도 한번 보고 제가 판단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을 텐데 웬만하면 찍겠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조금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그런 FCRN 저해제에 대한 약물 얘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의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5월 20일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기대감에 팔아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기대감이 실려있는 주가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팔 것 같은데 과연 5월 20일에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업데이트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실적 발표하고 우리 현금 흐름 이렇습니다 라고 지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쵸? 뭔가는 공개를 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 무언가가 뭘지는 모르겠죠. 일단은 D2T RA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CLE에 대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모집 완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또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바토클리맙 테드 지난번에 실패했던 거에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더 공개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부적인 데이터는 뭔가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경쟁사에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임상을 열심히 잘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병원 사이트도 늘렸다. 그런다는 거는, 그리고 엊그제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로이반트 CEO가 얘기도 했기 때문에 뭔가 부작용 이슈도 없을 것 같고요. 뭐 D2TRA 드랍을 적어도 5월 20일 날 드랍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바이오 투자하시면서 저도 과거에는 조금 이게 사실 제가 투자한 회사라서 되게 객관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공을 해야만 하고 성공한 걸 보고 싶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은 그래요. 저도 뭐 똑같은 마음이죠. D2TRA 드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드랍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러 공포심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D2TRA가 지금 뭐 그 임상 설계 자체가 뭐 실패가 나오면은 포기도 빨리 할 수 있는 임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이반트라는 회사는 바이오테크 회사고 비용 효율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회사입니다. 뭔가 수익이 발생해서 뭔가 더 과감하게 비용을 집행하거나 이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로이반트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어떤 회사를 라이센스 아웃을 따로 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인 했던 물질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다시 그 회사를 M&A로 팔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로이반트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돈 안에서 유상증자 이런 거 안 하려면 비용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로이반트의 의무이자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D2TRA가 뭐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자본 효율적인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 D2TRA가 뭐 성공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거 5월 20일에 한번 나와봐야겠죠. 5월 20일에 만약에 별말 없다. 그러면 잘 넘어간 거예요. 사실 5월 20일에 D2TRA 드랍이 없다. 그러면 그 피리어드 1 기간 환자들의 ACR20을 측정을 했던 그 주차, ACR20을 측정을 한 주차에서 그래도 많은 환자군이 좀 반응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한 중순쯤이었나요? 그 임상이 그때쯤 끝나지 않았나요? 끝났다는 기보다는 그 피리어드 1 기간이 4월 중순쯤에 피리어드 1 기간이 끝난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피리어드 1 기간이 4월 중순쯤 끝났을 때 그때 만약에 드랍을 할 거였으면 좀 드랍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사실. 왜냐면 그거는 임상에 중대한 판단을 미치는 정보이기 때문에 바로 공시 대상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드랍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D2TRA 임상이 그래도 ACR20 반응자가 좀 많았나 본데? 그래야 피리어드 2로 넘어가는 환자도 많고, 그러면 임상 확률이 좀 더 성공 확률이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라벨 임상에서 그 환자군의 규모 자체가 170명이었잖아요. D2TRA 환자 규모가 170명이었는데 그 환자군 중에서 오픈라벨 임상을 피리어드 1 기간에 170명한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170명 기간한테 오픈라벨 데이터를 피리어드 1 기간에 수집을 하는데, 만약에 오픈라벨 데이터에서 그렇게 환자군 임상이 환자군의 반응률이 적어서 피리어드 2 기간으로 넘어가는 환자군이 적었다. 그러면 이거 반응 없는 약물이구나. D2TRA 환자에게 반응하지 않는 약물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임상을 바로 드랍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는 거 보면 피리어드 2로 환자들이 만족할 만큼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실패한 건데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연구 삼아 해보자, 아니면 우리가 RA 환자들에 대한 FcRn 저해제의 그런 영향을 알아보고자 임상을 진행해보자 라고 한다면, 사실 글쎄요,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로이반트가 그걸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유럽 임상 같은 경우는 좀 윤리적인 면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조금 더 투약을 해보는 뭐 그런 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윤리적인 면 때문에 이 임상을 드랍하진 않을 것 같고, 효능이 없었으면 진작에 드랍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드랍 결정 자체를 좀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지금까지 환자 투약은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드랍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고 5월 20일에 실적 발표할 때 드랍을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드랍을 할 거였으면 좀 빨리 결정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 드랍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실패란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생각보다 D2TRA 반응률이 좋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반응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드랍을 한다고 포기만 안 하면 되잖아요. 로이반트가 포기하는 순간 발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우리 아직 포기하진 않았어, 우리 임상 진행 중이야 라고 본인들이 얘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포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5월 20일에 딱 하고 갑자기 저희 D2TRA 피리어드 1 기간 데이터 환자들 오픈라벨 임상을 봤더니 사실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포기할게요 라고 5월 20일에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리죠. 첫 번째, 성공을 했느냐, 두 번째, 실패를 했느냐인데, 마음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답니다. 그쵸? 저희가 다 똑같은 마음이죠.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포기할 거면 4월 달에 포기하지. 투약 16주 차까지가 피리어드 1 기간인데, 12월 중순쯤에 환자 모집 다 했다며. 그러면 4개월이면, 16주면 4개월이니까, 4개월이면, 올해 4월 중순쯤이었는데, 지금 5월 중순까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포기 안 한 거 보면, 지금 환자 피리어드 1 데이터 생각보다 반응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피리어드 2로 넘어간 환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포기 선언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바람. 팩트가 아니라 바람이죠, 바람. 이건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야, 그래도 방심하지 말아야지. 5월 20일에 느닷없이 우리 그냥 안 할랍니다 라고 공개할 수도 있는 거야. 공개 시점은 이뮤노반트 맘이죠. 이뮤노반트가 포기하기로 해야 포기한 거니까요. 5월 20일 날 포기하기로 공개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마음. 안 됐으면 좋겠다죠.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인데, 이게 뭐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고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꼭 아니지도 않아요. 근데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결정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그게 100%라고 믿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랬으면 좋겠다와 그럴 것이다는 조금 다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럴 것이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의 D2TRA 상황을 본다면 저는 좀 그럴 것이다라는 감정을 좀 빼려고 노력 중이에요. 사실 그럴 것이다라는 팩트에 대한 근거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 개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럴 것이다라는 어느 적당한 확신을 갖는 마음은 사실 투자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만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일 뿐이지 그렇다고 회사가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D2TRA가 중간에 포기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D2TRA가 끝나서 주가가 당연히 실망 매물을 먹고 떨어지는 순간. 또 다른 하나는 주가가 D2TRA 오케이, 너는 실패할 줄 알았어, 이제는 뒤에 뭐 남았지? CLE와 그레이브스 2개 남았구나 라고 반응을 하면서 기대감을 실어가는 구간. 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D2TRA 실패에 대한 실망감은 순간 실패라고 한다면 실망감이 쏟아지겠지만,
사실 정신 차려보면 CLE와 그레이브스프 두 개가 남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FcRn 저해제가 조금 광범위하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서 조금 광범위하게 적용될 줄 알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질환들은 좀 힘들구나 라는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 질환들은 확장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이 프리미엄을 10배 줄 거를 8배, 7배만 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cRn 저해제가 어느 특정한 일부 질환 적응증에만 딱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확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실망할 수 있어도 그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세상 무너질 정도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특히 D2T-RA로. 왜냐하면 D2T-RA는 이미 시장에서 의문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론이 나버리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실해진 거죠. 안 되는구나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시장 나름의 해석이니까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저는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지만 투자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리스크는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장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마이너스 3.2%까지 조금 28.03달러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올라 있는 게 있어서 사실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조 8천억 그대로였네요. 거의. 오늘 기준으로 조금 빠질 거니까 3% 빠지면은 8조 5천억, 4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민호반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늘 얼마였죠?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은 46,300원 기준으로 2조 4천억입니다. 진짜 싸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방향성이 지금 또 틀어졌잖아요. 오늘 또 떨어지면서 이게 우상향 그림을 전혀 못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언젠가는 방향성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특징이 주주분들이 공부가 다 많이 돼 있으시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날도. 그리고 생각보다 주주 여러분들 중에 장기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떨어지면 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반기에 데이터 나올 것들이 많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또 사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주가만 떨어져? 그러면 오케이 땡큐다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D2T-RA의 리스크를 좀 잊지 말자.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지만 저도 많은 주식,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D2T-RA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테드에서 실패한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뭔가 과학적으로 좀 입증하기 힘든 질환이 D2T-RA 류마티스 관절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항상 리스크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래도 성공할 수도 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런 환자들만 골라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환자들만 모아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기준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양쪽을 다 생각하시면서 골고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CLE와 그레이브스병, 최종 목적지에 저는 그레이브스병입니다. 2027년 하반기에 나올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최종 목적지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오는 D2T-RA가 성공이면 진짜 대박이고 엄청 좋을 거고, 실패하면 쪽박을 차더라도 그렇게 큰 쪽박은 아닐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까지 찬찬히 잘 끌고 갈 거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같이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지난번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댓글 또 잘 달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